달러 투자하는 게 괜찮냐, 자꾸 환율 떨어진다. 원화만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화로만 갖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포트폴리오 투자 편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도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달러 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네.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깔려 있을 수 있고, 네. 그 달러에 대한 좋은 비유가 오건영 팀장님이 했던 비유인데, 네. 달러가 마스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마스크 얘기를 꺼내냐. 네. 우리 코로나 때 한번 된통 당했잖아요. 네. 코로나 된통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마스크 사재겠죠. 3월에 모든 사람들이 달러 사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언제 한번 터질지는 모르잖아요. 또 이게 갑자기 뭐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언제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지금 쟁여놨지만 마스크 더 살 것 같죠? 마스크에 대한 수요 계속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이 각국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언제 한번 또 위기가 터질지 모르니까 달러를, 그쵸. 달러 가치가 그냥 마냥 하락하게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달러를 사람들은 절대 당분간은 이 달러를 그냥 이렇게 헌신짝처럼 이렇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찍는다 그래도. 그죠. 사실 달러도 안전자산이니까. 네, 달러도 그 근본적으로는 안전자산이고. 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렇게 뭐 최근에 어쨌든 약간씩은 조금씩은 흘러내려왔어요. 경제가 좀,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흘러 올라갔던 것처럼 달러는 흘러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죠. 달러 투자하는 게 괜찮냐, 자꾸 환율 떨어진다, 뭐 걱정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화만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위기가 생겼을 때 그래도 이렇게 화폐를 발행해서 극복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그게 선진국들이거든요. 유로화나 엔화, 달러화는 위기가 생기면 화폐를 발권해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위기가 생겼을 때 그 나라만큼 돈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화로만 갖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전 세계의 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러니까 원화 대신에 달러화를 누가 갖고 그렇죠.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네,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투자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네. 다만 달러화를 갖고 있는 것도 저는 리스크라고 보기 때문에 달러화만 100% 갖고 있는 거는 리스크니까 그거를 뭐 원화랑 이렇게 갖고 있어도 좋고, 그 ETF를 통해서 아예 다른 나라에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이나 뭐 신흥국들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환을 분산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표님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죠. 네, 재산이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자산이 100억대 네, 근처에 육박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뭐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거죠.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채권들이든 뭐든 경제적 자유 얻는 방법 좀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제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부터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고, 제가 또 약간 특이한 게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부터 제 인생을 사실 거꾸로 복기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잘 됐지? 왜 이렇게 나한테 어떤 행운이 따랐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복기를 해봤고, 또 제 주변에 이게 어쨌든 자산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생기죠. 돈이 어쨌든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마다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면, 나한테는 쉽고 남들한테는 어려운데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을 해야 저는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2010년대로 제가 어쨌든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창업이었으니까 그 시대를 한번 돌아가서 제가 그럼 왜 잘 됐을까를 거꾸로 생각을 해봤더니 2010년쯤에는 사람들이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02학번인데 이 당시에 컴퓨터 공학과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전산과,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관련된 업종 자체가 되게 인기가 없었고, 그 당시에 이공계를 가면 약간 3D다, 이공계는. 그런 약간 이공계 기피주의 막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되게 생소한 단어인데 뭐 한 15년 전에는 그런 게 되게 만연해서, 이게 거꾸로 제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제 경쟁자가 많이 없었어요. 시장에. 그런데 저는 개발을 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 개발을 할 줄 아는, 그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대적인 운까지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혁명이 그때 시작이 됐던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남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대기업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원래 그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SK텔레콤은 문자 매출이 너무 잘 나오니까 메신저 만들 생각을 안 했거든요. 자기들 매출 깎는 일을 못 하잖아.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은 스마트폰이 나와도 이쪽 업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생각을 안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다른 강점들이 있었고, 저희는 새로운 거를 공부하는데 또 그렇게 걱정도 없었으니까 새로운 거 그냥 공부해서 저희들이 창업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물론 뭐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운도 따랐지만 생각을 해보면 남들보다는 상대적인 강점이 있었고, 네. 거기에 제가 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올인한 거죠. 네. 제 인생을, 커리어를 올인했던 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걸 들면서 제가 창업을 했고 스타트업을 했고 스타트업에서 잘 됐으니까 사람들한테 다 스타트업 해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스타트업이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회사가 왜 잘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을 하셔야 되고, 주변 사람도 납득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 스타트업 창업만이 이 길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 저 스마트 스토어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면 내가 이 스토어에서 어떤 상품을 올릴 것이고, 이 상품을 어떻게 홍보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남들과는 다른 어떤 차별점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쵸. 그게 존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 스마트 스토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저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백종원처럼 요리를 되게 좋아하고 요리를 짧은 시간에 만들어서 뭐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식당을 창업하는 게 정답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어떤 A라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가장 쉽고 잘 맞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저는 경제적 자유를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갖췄는지, 내가 어떤 장단점을 갖췄는지를 알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 가는 게, 사실 이걸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유튜브 매체라는 걸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편하게 돈 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직접 그렇죠. 유튜브 또 운영하시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저한테는 지금 한 이제 유튜브 운영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는 남들보다 좀 쉬운 것 같고, 근데 남들한테 유튜브가 사실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이라든가 촬영 장비, 그다음에 편집에 대한 부담감.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는 또 이 시장이 돈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약간의 강점이 있다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저나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한테 편하게 돈 벌어 좋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 가끔 던지는데, 사실 그게 정말 누구한테나 편하다면 다 하면 되겠죠. 다 했겠죠. 네,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저는 자기가 회사 다니는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은 사실 1%도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뭐 요즘 유튜브 뭐 시작하시는 분들,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유튜버로서 잘 될 수밖에 없는지를 그렇죠. 거꾸로 물어보시고, 그게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맞는 분은 안 해야지. 네, 그거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또 투자 얘기로 돌아가는데, 투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돼서 뭐 배진아님이나 김정환님처럼 능력이 돼가지고 투자를 그냥 해서 잘하는 분도 있는데, 아닌 분도 있어요. 절대 아닌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빨리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인덱스 펀드나 아니면 올레더나 뭐 아니면 다른 투자 방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저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투자라든가 자기한테 맞는 일은 다 다르게 있는 거니까. 지금 주식 투자가 붐이라고 해서 그게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하지만 또 거꾸로 뭐 그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경험을 해야지 확인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튜브도 한번 해보시고, 주식 투자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보시고. 다만 무엇을 하던 이게 망했을 때 내가 살 길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약간 기간 정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유튜브도 웃긴 게 주변에 지금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주변에 유튜브 어떻게 하면 돼라고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지 않았어요? 많죠. 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것도 그렇죠. 진짜 별로 네, 없어.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질문은 계속해 나한테. 네. 좀 차라리 할 거면 빨리 한 3개월, 6개월 동안 올인하고 아니면 빠지는 게 자기 인생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냥 쓸데없이 하지도 않고 고민만 계속 하는 거죠. 고민하는 시간도 어쨌든 시간 잡아먹으니까. 이 유튜브가 사업이랑도 되게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저는 모든 게 다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네. 투자도 전 사업이라고 네. 보고 모든 게 다 세상 모든 게 다 저는 이제 네. 뭐 사업 같은 걸로 보이는데 내가 왜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물론 그걸 하면서 찾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김작가 TV 채널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 김작가 TV 채널 너무 좋죠.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스트를 불러서 하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왜? 게스트를 불러서 하는 왜 좋은데요? 왜 좋냐면 일단은 이 버티컬 게스트를 불러서 초대해서 하는 이런 컨텐츠들은 네. 컨텐츠 소싱이 너무 쉽고요. 그러니까 물론 맞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네, 소싱이 힘든데 다른 채널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곳이 있고 그렇죠. 슈카월드처럼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네. 곳이 있고 아니면 이제 3프로TV나 아니면 신사임당이나 아니면 뭐 김작가 TV처럼 게스트를 소싱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게스트를 소싱해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컨텐츠에 비해서 남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고민해야 한다는 맞아요. 장점이 있는데 맞아요. 또 그만큼 어려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게스트마다 되게 업다운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가 아니라서 좀 얻는 어려움도 있지만 네. 장점도 있고 하지만 이 버티컬에서 이미 순위권 안에 들어왔고 네네. 모두가 아는 채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 유지하시게만 하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사실 같다. 오리지널과 인터뷰 채널의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촉의 크기에는 오리지널이 좋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인터뷰라는 건 어쨌든 대표님이 출연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초점은 제가 아니잖아요. 인물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독이든 좋아요든 이거를 충성도를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기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콘텐츠가 이제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2020년 9월이죠. 하반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반드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안 쓰는데 반드시 투자는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투자의 완성은 투자를 실행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내가 지금도 뭐 손가락만 빨고 있다 표현이 너무 좀 저렴한가? 그냥 내가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느낄 수 없고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투자건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발 처음부터 과도한 레버리지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질 수 있는 돈만 근데 반드시는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투자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투자를 해야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제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동산이건 뭐 주식이건 뭐건 뭐든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하되 너무 내 삶에 지장은 주지 않는 그 선. 네. 여러분들이 잘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대표님께서 네. 우리 또 김작가 TV 채널 처음 와주신다고 이렇게 도서 10권을 선물로 가지고 와주셨어요. 이 도서 이벤트 하려고 하는데 도서 이벤트는 이렇게 할게요. 절대 수익 투자 법칙의 저자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 자, 1번 김도윤, 자 2번 김진골, 3번 김성골, 4번 김단태. 실제로 이 책 보면 저자님이 또 사인도 해주셨죠?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사인하셨는지. 네,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네. 잘 보이나요? 경제적 자유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김동주 드림. 요 저자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받고 싶은 이유를 가볍게 적으시면 제가 당첨자를 10분 선정해서 도서를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김단태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